10월 15일에 75세 이상, 그리고 10월 20일에 이제 70에서 74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부터 65세 이상 전체 연령까지 다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접종 방법 자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따라서는 모더나만 공급되거나 화이자만 공급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대부분 4가 접종을 대부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3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3가 맞는 것보다 4가가 좋아서 4가 더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또 3가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끝났더니 사실 추석 연휴가 너무 길었다 보니까 너무 푹 쉬었나 봐요. 정말 일하기 싫고 오늘 외래를 보는데 중간에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끝까지는 받고 오늘 또 이제 추석이 동안에 이제 진료 못 받던 분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외래가 보통 11시 반에 저희 외래는 금방 끝나거든요. 이제 원래 감염내과는 외래 환자가 별로 없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12시까지 아주 그냥 꼬박 진료하고 게다가 뭐 환자 면담까지 했더니 12시 반까지 제가 외래를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봤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외래 끝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좀 힘이 좀 없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목도 이미 많이 잠겨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가을이 명확해졌고 이제 조만간에 찬바람 불고 겨울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한테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올해는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15일에 75세 이상에 대해서 처음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 동시에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인플루엔자만 맞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맞아도 되지만 한 번 갔을 때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이 맞아버리면 병원을 다시 갈 일 없으니까 동시 접종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고요. 10월 15일에 75세 이상, 그리고 10월 20일에 이제 70에서 74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부터 65세 이상 전체 연령까지 다 풀리게 되고요.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도 10월 15일에 같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소아 중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예방접종 아이들은 이제 2번 접종하게 돼 있으니까 이미 한 달 전 9월 달부터 1차 접종 맞고 이제 10월 달에 2차 접종 맞는 소아 예방접종 중에 일부, 그러니까 처음 맞는 애들 대비는 9월 달에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소아들 초등학생 이하의 소아들도 10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그건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되니까 접종하시면 되고요. 코로나19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미만부터 6개월 이상 아이들까지 접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른들의 연령 시작하는 거는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똑같이 15일, 20일, 22일 이런 간격으로 연령대가 조금씩 확대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벌써 많이 맞으셨으니까 그다지 뭐 궁금한 게 없으실 수는 있겠는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맞춰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표준 용량의 예방접종입니다. 표준 용량이라고 하면 15마이크로그램이 이제 항원별로 H1N1, H3N2, B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대부분 4가 접종을 대부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3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3가 맞는 것보다 4가가 좋아서 4가 더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또 3가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코로나19가 이 상황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유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런 인플루엔자가 줄었다가 2021년부터 유행이 다시 조금 시작이 됐는데 2021년에 유행을 할 때 A형인 H3N2랑 H1N1은 그대로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 B형이 원래 야마가타하고 빅토리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야마가타가 멸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그게 안 나와서 설마 나오겠지 했는데 2022년도에도 안 나왔고 2025년이 올해까지 이미 북반구는 겨울 지났잖아요. 이미 2025년에 북반구 여행까지 B형 중에 야마가타가 아예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WHO가 2022년까지 지켜보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3가로 다시 바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에어컨에서 물을 빠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배금이 나는데요. 이게 좀 시끄럽네요. 예.
이게 물을 직접 빼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펌프로 이렇게 싹 밀어내야 돼가지고 한 3-40분에 한 번씩 펌프가 울려서 혹시 방송 중에 소리가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가에서 3가로 WHO가 2023년부터 권고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4가로 접종을 했는데 작년에 이미 이제 올해 2025년부터는 3가로 접종하는 거로 이미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가로 바뀌었다는 거고, 일부 시중에 4가 백신이 아직까지 유통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 4가 백신들은 3가 백신 허가를 국내에서 받은 적이 없는 백신들은 3가 백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여서 4가라고도 좋은 거라고 누가 속이지 마시고, 올해는 어차피 비형 중에 하나는 아예 유행 안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가 백신 접종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중에 좀 더 비싼 인플루엔자 백신이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엘플루엘다 또는 플루아다라 그래서 고면역원성 백신이 작년부터 유통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고면역원성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표준 용량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표준 용량 백신보다 고용량 백신이라 그래서 항원량을 4배로 늘린 백신 종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면역 백신 중에 면역 증강제 백신도 있거든요. 기존 용량, 항원 용량은 같은데 여기 면역 증강제를 섞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 들어간 백신이 플루아드고요. 고용량, 4배 용량을 가진 게 엘플루엘다라고 있는데, 이 백신들은 특히나 고령층, 5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서 스탠다드 도즈, 그러니까 표준 용량 예방접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료로 접종하는 거에 비해서 입원 예방 효과가 한 10에서 20% 정도, 사망 예방 효과도 10에서 20%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요 좋은 백신을 못 맞춰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외국, 미국이라는 유럽 같은 경우 이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고면역어성 백신인 고용량 백신하고 면역 증강제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미 무료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요 백신들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그때서야 표준 용량 백신을 맞도록 접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을 해주셔서 혹시나 아주 초고령층, 8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 같은 데 시설에 계신 분이라든지 기저질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독감 걸리면 정말 위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고면역원성 백신인 고용량 백신과 면역 증강제 백신 접종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백신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유정란에서 키우는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유류 유래 세포에서 배양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유정란은 진짜 유정란 노른자에다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심어서 거기서 키워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거고요. 세포 배양은 기존에 우리 아마 이과생들은 알겠지만 세포를 키워서 그 세포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거기 주입해 가지고 거기서 증식시킨 백신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포유류 세포에서 한 세포 배양 백신의 효과가 유정란에서 키운 백신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유정란은 지금 조류의 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리셉터 자체가 사람하고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포유류 유래 세포에서 개발한 거는 사람과 유사한 포유류 중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셉터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우는 중간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계란에 적응을 하면서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 때문에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랑 일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방접종할 때 아까 고연령들은 아까 고면역성 백신을 맞는데 그 고면역성 백신 맞지 않은 연령대에 대해서는 영국 같은 경우 세포배양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배양 백신은 국내에서 두 회사가 나와 있는데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개인 유튜브니까 가능 없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나온 거 하고 시큐러스에서 나온 백신이 세포배양 백신이어서 유정란 백신보다 세포배양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해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세포배양 백신이 좀 더 유익하다고 나와 있어서 세포배양 백신을 좀 더 우선 권고한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백신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는 화이자하고 모더나만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유통된 노바백스는 올해 이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만 나와 있고요.
화이자는 올해 이제 개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프리필드 시린지라 그러죠. 일회용으로 프리필드 시린지에서 사실 뭐 접종하시는 분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간호사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알에다가 주사기 따가지고 접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빼고 그냥 찌르면 되니까 프리필드 시린지가 좀 더 편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유통기간, 유효기간 1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활용하기는 좀 좋은 게 화이자 백신이 좀 더 활용하기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이알 제조해서 이걸 분주해서 접종해야 되는데 둘 다 일회용, 1인용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80일 정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작년보다 정부 구매량이 200만 도즈 자체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폐기하는 물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 80일밖에 안 되니까 초기에는 모더나로 아마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화이자로 접종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접종 방법 자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따라서는 모더나만 공급되거나 화이자만 공급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초기에는 모더나 공급되고 이후에는 화이자 공급되고 이런 패턴일 수도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 백신을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여러 데이터를 보면 기존에 뭐 화이자 맞은 사람이 모더나를 맞든 모더나 맞은 사람이 화이자를 맞든 백신 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회사가 바꾸더라도 예전에 맞았던 것과 무관하게 어떤 회사 백신 맞더라도 상관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예, 일단은 너무 제가 말을 하다 말이 계속 빨라져 가지고요. 예. 야마가타? 네. 그 멸종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궁금한 건데 멸종은 어떻게 판정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검출이 안 되게 여러 전 세계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연구소에서 야마가타를 분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된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또 갑자기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지금 한 4년째 유행을 안 하고 있어서 멸종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빅토리아도 이제 빅토리아 안에서 계속 원래 B형은 인플루엔자 A형처럼 H3N2, H1N1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똑같은 거에서 야마가타 빅토리아가 초기에 분리되면서 두 개가 이렇게 멀어진 거거든요. 야마가타가 없어진 거니까 빅토리아 안에서도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중간에 쪼개져서 이제 크기가 많이 갈라지면 그 중에서 이제 또 사과 백신 또 써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빅토리아 안에서는 변이가 많지는 않고 빅토리아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는 좀 더 괜찮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B형은 이제 빅토리아 하나 가지고만 맞아도 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요즘 병원 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전 내려주시는 대로 따르니까 환자들. 네. 근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이거 세포 배양으로 된 백신을 꼭 저는 그 접종을 해주세요. 혹은 뭐 저는 사과 필요 없고 꼭 3가로 해주세요. 뭐 나는 SK가 꼭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료 예방 접종이 아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엔자도 병원에 배정되는 거 무작위로 배정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맞춰니까 어차피 거기로 맞춰진 거 무작위로 맞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일반 접종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이나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방 접종하는 거 외의 백신은 그 병원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세포배양 백신만 들어놨어요. 그거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아요. 예. 알려주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세포배양 백신이 SK밖에 없어서 SK하고 시케러스 두 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SK 백신이나 시케러스 백신 있냐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요것도 SK도, 그러니까 시케러스는 아직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거는 200만 도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봐서 너네 SK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SK라고 하면 거의 세포배양 백신이에요. 예, 국내는 SK 거만 있어서. 어쨌든 문의하면 알려준다는 거죠. 네, 회사는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그 회사라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둘 중에 호불호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구분 안 했고 영국만 현재 세포배양 우선 접종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긴 해요. 일반 접종은 뭐 전화해서 자기가 맞고 싶은 거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고요. 예.